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펜티입니다. 이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오늘 낮에 여기 가서 촬영하고 왔습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뭐 어떤 매매를 하는지,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냥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 주식 초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느냐 해서, 주식을 할 때는 이 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숲을 바라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어떤 기법이나 어떤 차트나 어떤 차트적인 관점, 어떤 기법만 보는 것,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이것만 바라보다가는 이 숲을 보지 않고 트레이딩을 하면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대응도 시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혀 박자를 못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오면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봤는데, 이 수급만 보고 종목을 추천한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예, 뭐 누군지는 얘기는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종목이 수급만 보면 이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쪽 이제 유튜브 댓글 창에 난리가 났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정을 앞에 두고 있었고, 일정이 오늘이었습니다. 예, 오늘 구속이 들어가서 이 종목을 수급만 보고 추천을 하기에는 이 구속이라는 엄청난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수급만 보고 추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저도 뭐 말을 조심을 해야겠지만 유튜브 판이 참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어떤 종목을 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단타 트레이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좀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 좀 씁쓸하더라고요. 누구에게는 그 참 노후의 마지막 자금이었을 수도 있는데, 댓글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뭐 지수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수를 보면 이렇게 크게 겁먹을 구간처럼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왔고, 긴 음봉에서 세제 개편안 때문에 빠졌다가 지금 이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시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지수가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기가 지금 지수가 역배열에서 더 죽는 구간으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수는 충분히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는 와중에 힘을 못 쓰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 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해 보시면 뭐 선물 거래 외국인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보니까 이 대북주라던가 재건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북주나 재건주나 이슈적으로는 굉장히 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래대금이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고,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힘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와중에 그나마 상승하는 종목들, 테마 단위로 오르는 애들이 재건과 대북주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니까 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일정 정리를 해서 1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는 처음이다. 근데 이제 또 내일 뭐가 있냐면요, 오늘은 12일이잖아요.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후 3시, 독일 시간 오후 1시면, 아니 오후 3시면 아마 우리나라는 장이 끝났을 시간일 겁니다. 예, 젤렌스키, 트럼프, JD 벤스 부통령과 함께하는 회의, 화상회의를 열 것이다. 15일날 만나기 전에 얘네들끼리 화상회의를 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좀 작은 일정들이 있는 와중에 15일에 이제 단판을 지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뭐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일 장 막판이나 장 끝날 때쯤에 이 일정이 우리나라 이제 종목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재건 관련주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관련주 오버나잇 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주가 뭐 좋은 사람들 2,500억 터졌네요. 2,700억. 좋은 사람들 JST나 아난티, 일신석재 이렇게 올랐잖아요. 얘네들은 뭐 뉴스를 좀 봐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뉴스는 없습니다. 예, 뭐 항상 뭐 희망한다, 뭘 좋게 바라본다, 도움되는 관계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대북주를 한번 쳐볼까요? 아까는 또 이제 확성기 철거한다 뭐 그런 뉴스를 좀 본 것 같은데 큰 파급력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 언제였죠? 2000년도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김정은이 만나서 이제 악수 나눈 것 마냥 뭐 그런 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대북 관련주가 엄청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저는 좀 물음표를 던져 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봐볼까요? 예. 저도 오늘 밖에 나갔다 왔는데 시장을 보면 크게 할 거 없다. 예. 캐대원 관련해서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시장에 재료가 노출이 됐고 1위를 했으니까요. 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여기서 더 힘을 받고 올라간 게 아니라 빠졌다. 후발주들이. 그러면 내일 이 서메이지가 어떻게 갈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갭이 조금만 떠도 보유자들은 빨리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기존에 이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얘를 굳이 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스튜디오 미르나 이 캐대언 관련주들이 오늘도 예를 들어서 뭐 20% 상승하고 상한가에 또 들어가고 다른 종목들도 뭐 15% 이상 상승하고 시장의 모든 돈들이 이 캐대언 관련주에 몰렸고 여기에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로 도배가 되어 있다면 내일 이 서메이지는 어찌됐든 지금 캐대언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점상을 가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얘를 어떻게 해야지 또 사지? 왜냐면 얘 또 갈 수 있겠다. 주말에 또 캐대원 관련해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얘를 꼭 사야지 이런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도 응축되고 모여서 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봐서는 내일은 이 서메이지는 조금만 뜨면 매도하기 바쁠 것이고 또 갭이 뜨지 않는다면 서로 대응하기 바쁘지 않을까 라고 조금 예측을 좀 해봅니다. 뭐 시장은 뭐 제 생각과는 항상 다르게 흘러가니까 뭐 기존 보유자들은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저처럼 이 서메이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딱히 이 종목을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다시 주말 끼고 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을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이제 뉴스를 하나 띄었으나 그렇게 크게 주목받을 만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예.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이 고가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듯 했으나 역시나 쉽지 않은 놈이고 예측하고 산 개미들의 손절을 다 받았다 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여기서 과연 어디로 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들이 좀 빠졌으니 지수가 좀 내렸겠죠. 2차전지가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고가권에서 기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사람들이 거래대금 11번째다. 좀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이 어쨌든 고가권에 있고 뉴스를 크게 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래대금을 가져가고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긍정적인 뉴스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관종에 두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MSCI 스몰캡에 편입이 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으나 트레이딩하기는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입되는 그 날짜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삼보산업이 상한가 터치를 할 때 이 화천기계도 움직였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아마 모았다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삼보산업이 올라갈 때 화천기계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빤스 너는 뭐 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 이제 소액으로 조금 했습니다. 종가 베팅도 했지만 뭐 이런 매매도 가끔 한 번씩 합니다. 뭐 일정이 있고 손실보다는 좀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매매를 하는데요. 1분봉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한 주 이제 얘가 빠지는지 오르는지 좀 체킹을 해두고, 얘가 이제 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서 불타기로 쭉 올렸고,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100만원도 못 벌었어요. 한 78만원, 80만원 정도 벌고, 저는 그 신사임당 촬영하러 갔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제 지수가 우리가 진짜 막 너무 힘들다, 깡통 찰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온 중에 그냥 조정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금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한 베팅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6월 달에 남들보다 못 벌었네, 7월 달에 누군 벌었는데 나는 좀 손절을 했네, 그런 마음에 8월에 다 복구를 해야지 9월에는 또 이제 9월 끝나면 또 추석도 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 트레이딩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내가 잘하는 이 구간에 종목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수급도 들어오고 시장에서 인기주가 되고 제가 매매하는 구간이라던가 시간대에 올 때까지 이제 철저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뭐 다른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지수를 보면서 자기가 잘하는 구간까지 잘 기다리시는 게 아마 성공 투자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